2살 배기의 독일로 입양된 청년이 친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정빈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여수시의 인구가 3년 새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 넘겨지고 여중생의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린이날과 맞물린 황금 연휴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도에서는 음주 사고로 3명이 숨졌고 여수 해상에서는 고장난 낚싯배에서 9명이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34년 전 한국에서 독일로 입양된 팀 한스타인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이름은 김정빈. 친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고정민 기자가 영상통화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한스타인입니다. Ich wurde 1985 nach Deutschland adoptiert. Ich wurde hier irgendwo auf dem Handlungsmarkt vor dem Dschungel-Supermarkt. 김정빈 씨의 기구한 사연은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985년 추운 겨울 저녁, 2살 배기 아이는 목포 항동시장에 있는 충무상해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의 손에 넘겨진 아이. 목포 공생원을 거쳐 8개월 만에 독일인 가정에 입양돼 팀 한스타인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In das Moses Babyheim und nach der Anfrage meiner jetzigen Eltern aus Deutschland bin ich dann am 18. Oktober 1985 nach Deutschland gekommen und lebe seitdem dort. 새로운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이제는 어엿한 30대 후반이 된 청년.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의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청년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문득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결국 지난해 용기를 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찾은 단서는 자신을 처음 발견한 경찰관의 이름뿐. 끝내 부모의 흔적을 찾지 못해 당시 항동파출소 의경이었던 김홍섭 씨라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Ja, ich bin einfach neugierig, wie meine Eltern, wie meine Familie sind, wie ich bin, zu verstehen, warum ich der bin, der ich geworden bin. 이제는 원망보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다는 김정빈 씨. 당시 한국이 시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자라면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빈 씨는 만약 부모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리웠고 용서했다는 마음을 반드시 전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Ich würde meinen Eltern gerne sagen, dass ich nicht wütend bin, weil ich mittlerweile verstehe, dass die Zeiten damals in Korea sehr, sehr schwierig waren und dass es für sie sicher auch keine einfache Entscheidung war. Ich würde natürlich sehr gerne einen der typischen koreanischen Feiertage wie Solal oder Chuseok mit meiner Familie feiern. 혹시 친부모가 자신을 찾을지 몰라 DNA 검사 결과를 한국 경찰서와 미국 웹사이트에 등록했다는 김정빈 씨.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지만 친부모를 찾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지역 인구가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구가 늘어난 주요 원인과 남은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한때 인구 32만여 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라는 명성을 떨쳤던 여수. 하지만 지난 2006년 인구 30만 선이 붕괴됐고 2015년 29만여 명 선도 깨졌습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여수가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히면서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이 한몫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세를 면치 못하던 여수 인구가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수치상 3년 만입니다. 우리 전 부서의 부서장들 인구
책임 담당제를 시행했고요. 그 아파트에 그 타지에 있는 지역민들이 전입함으로써 큰 효과를 또 부수적으로 봤고요. 여수 인구는 지난달보다 166명 증가한 28만 2,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증가수로 볼 때 그동안 빠져나간 수치와 비교하면 그리 많은 증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웅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됐고 부서장 책임 담당제 같은 지자체 인구 증가 시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여수 인구 전망은 좀 더 밝습니다. 여수 산단의 GS칼텍스와 LG화학에서 각각 2조 6천억 원대 올레핀 공장을 준설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3년 동안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새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또 이 건설 플랜트 분야 이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 문제, 또 산단의 출퇴근 교통 문제 이런 거를 우선은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3년 만에 인구 증가세로 접어든 여수시. 정주 인구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혜택보다 중장기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보다 힘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6일 새벽 12시 40분쯤 전남 진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택시 음주운전자 A씨와 승객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1%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0대 남성이 착륙하기 전 전신주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5일 오후 1시 반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장흥읍 금산저수지 인근에 있는 전신주 사이를 지나던 중 5m 높이의 전선에 걸려 매달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한전 직원들은 30여 분 만에 A씨를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장흥군 안양면 사자산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나섰고 인근 농장에 착륙하려고 했지만 목적지와 다른 전선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의붓딸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는 31살 김모 씨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6시 반쯤 목포에서 의붓딸을 차례 태워 무안의 한 농로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친딸의 살해 현장에서 재혼자인 김 씨를 말리지 않았던 39살 유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수 돌산 앞 해상에서 낚싯배 한 대가 표류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3시 11분쯤 추진기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9.77톤급 낚싯배를 긴급 구조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현장 확인 결과 낚싯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전원 무사히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은 추진기 유압 펌프 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 돌산 신기항에 입항 조치시켰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체 대상 위원 8명 가운데 4명만 교체됐고 나머지는 유임됐습니다.
때문에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그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움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22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확산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검사 요원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3천여 명을 위촉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어업관리단과 수협, 지자체 관계 등이 참여해 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 불법 어업 적발 건수는 재작년 326건과 지난해 30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국가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건의를 받아 산단 3,600만 제곱미터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 고시일로 통보했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 규제에 나설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업무계획 보고가 반드시 2월 안에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각 부처별로 국회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최근 10년 동안의 국회 업무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야 교섭단체의 의사일정 합의가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8월까지 끌고 간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부여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에듀택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택시 이용 대상은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생 가운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통학버스 승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청은 5월부터 여수와 곡성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에는 3억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79대의 에듀택시가 운행합니다. 시범지역 초중학교 42곳에 191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전라남도 의원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태 의원은 경전선 구간의 느린 운행 속도 등 관련 시설 문제가 많아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전선 전철화 개량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도 탄력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53번째 열린 여수 거북선 축제 첫날 10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이수신 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열린 여수 거북선 축제는 진남 호구 계열 만세 불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통제형 길놀이와 해양경찰교육원 의장대 사요를 시작으로 시민 4,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축제 첫날에는 문화관광체육부 집계 기준 관람객 9만 2천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남숙 에코그라드 호텔 대표는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 다문화 가족 5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대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그라드 호텔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가장들, 부모 없는 아이들, 또 독거노인들 5월달이 되면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행사에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가장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 함께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해서 함께 대접하고 즐겁게 놀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공연을 보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람사르 협약의 말타로아스 유레고 사무총장이 오는 8일 순천을 방문합니다.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이며 순천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지난 1971년 이란 람사르시에서 채택된 정부 간 협약으로 습지를 주제로 한 세계 협약입니다. 순천시는 세계 제1호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돼 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6년 동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의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역량 강화 대상에 선정된 대학 중에 교육 환경과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순천대는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66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혁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 창업 보육 시설인 중관촌 관계자가 오는 7일 순천을 방문합니다. 순천시는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관련 지난 1월 북경 중관촌을 방문해 사회조직연합회, 국제예술센터 두 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 후속 조치로 타이지엔 비서장과 진시순 회장이 순천을 방문하며 국가정원과 광양항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타이지엔 비서장과 중관촌 출신 심재성 대표가 창업특강을 진행합니다. 김건수 목포대 박물관장이 제29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김 관장은 5월부터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안건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 상반기 주민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 문제로 전문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주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보급합니다.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처럼 착용하면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장치입니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보호자는 치매센터에 등록된 어르신과 함께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